486장입니다. 새 찬송은 368장, 486장,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네, 찬송가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위한 이람과 모든 명을 버리고 영광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지나서 성공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송근미 집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나라 곳곳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너진 집과 잠긴 논밭, 시리에 빠진 이웃들, 그리고 지금도 복구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와 위로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재난과 전쟁, 가난과 불의로 신음하는 수많은 주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진도를 잠깐 보류하고 광복 80주년 기념을 기해서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리고 잠언 전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따로 이제 함께 시작하려고 본문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 한 절 봉독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예. 어떤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어야 되고, 어떤 말씀들은 어른들에게 물어야 되고, 또 어떤 말씀은 책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사람이 듣고 배우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신명기 32장 7절에는 그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또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뭐 직접 물어서 응답을 받겠다. 그리고 사람 이야기는 안 듣겠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시는 대로 심지어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배울 마음이 있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고, 둘째는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옛날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을. 그래서 우리는 뭐 그 먼 옛날 말고 지난 80년 한 82년, 한 100년도 안 되는 그 어간에 있는 얘기를 제가 이따금 또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은 해방 바로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태평양 전쟁이라고 합니다. 태평양 전쟁.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 태평양 전쟁이란 그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벌어졌던 이런 곳에서 일어난 큰 전쟁이죠. 조금 화면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화면이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네요. 일본이 이제 처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조선반도를 정복을 한 후에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이때 일본이 갖고 있던 그런 그 자기들 나름대로 꽤 그 방대한 그런 꿈인데, 그 꿈이 뭐냐면은 일본 본토는 섬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껏해야 그 안에 꼬마락밖에 안 되니까 대륙으로 뻗어나갈 어떤 웅비한 그런 비전을 펼치려고 하면은 일본보다는 좀 큰 나라, 일본보다는 좀 방대한 나라를 구상을 하게 되는데, 그걸 소위 만주국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때만 해도 만주는 그야말로 거의 뭐 무주공산처럼 주인 없이 그저 아무나 그저 말똥만 박으면 지 땅처럼 막 이렇게 되는 그 중국이 아직도 국공 내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
그리고 중국이 통일이 안 돼가지고 막 그 굉장히 어지러운 때이기 때문에 그 만주는 누군가 눈독을 들일 만한 그런 땅이에요. 실제로도 지금도 가서 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먹는 양식에 아마도 한 30% 이상은 그 만주 땅에서 생산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땅이 좋고 넓고 들이 좋고 그래요. 특히 콩 같은 게 많이 나고 쌀도 잘 되고 땅도 비옥하고 참 멋진 땅인데 그 어떻게 그렇게 텅 비어 있으니 뭐냐. 근데 그걸 빨리 눈독을 들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뭐 옛날 광개토 대왕을 두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인데, 사람들은 뭐 보통 뭐 신라가 삼국 통일한 걸 놓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들 생각하는데, 신라가 통일하면서 그 위에 만주 땅 그걸 갖다가 포기해버린 것은요, 천추의 한이 되는 거라. 그게 매우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더듬어 볼수록 그쪽 땅이 원래 우리 땅인데, 그게 좀 일본이 이제 오히려 일본은 그 땅을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거기다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되 일본 본토보다 더 위대하고 확장성이 있는, 탄력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장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다가 큰 미래 비전을 가지고 대학을 세웁니다. 그 대학이 유명한 건국대학이라는 대학이에요. 장춘에 있는 건국대학이 일본 만주국에서 세운 겁니다. 또 만주국 군관학교를 세우는데, 그 군관학교가 일본 육군사관학교 똑같은, 오히려 그보다 더 엘리트가 모여드는데, 거기 가서 훈련받은 사람이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았고, 백선엽이라든지 정일건 다 거기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오족 협파회, 만주국은 단지 만주 사람하고 뭐 이렇게만 아니고 일본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만주로 보통 그 만주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조금 일본 본토의 보수 어떤 뭐 꼴통 이런 사람들은 거기 안 가고, 일본에서도 야마토족이라 해가지고 조금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큰 꿈을 가지고 그쪽을 가요. 그래서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는요, 그 일본의 진보적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안목이 열린 이런 사람들이 만주국에 가서 그 뭘 하냐면 오족협파회. 오족이란 말은 첫째 이제 일본의 야마토족하고 조선족은 하나로 일단 그 통합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중국의 한족, 그리고 만주족, 몽골족, 러시아족, 이렇게 이걸 오족이라 해가지고 오족협파회라고 해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만주를 이제 먹고, 그걸 할 때도 이제 다른 유럽의 열강이나 미국에서 쟤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상당히 이제 그 우려하는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뒤에 아시는 대로 난징으로 내려가서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식으로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고 독일 뭐 여러 나라들이 그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일본은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교만했던지 일본이 이거 떠드는 것들 시끄럽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왜 떠드냐, 너희 집에는 잘 그거 하라 하면서 미국부터 손보겠다 하고 하와이에 있는 그 진주만, 거기에 있는 미국 함대, 미국 이제
뭐 육군이 그 만주 땅까지 온다는 건 꿈 같은 얘기니까 해군만 때려 부숴버리면은 미국이라도 입만 떠들지 지금 뭐 그 태평양 건너 걸어오겠어 하면서 여러분 그때 일본이 어느 정도로 막강했냐면요. 항공모함이 6대가 있었어요. 그때 80년 전에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미국은 항공모함이 7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6대나 7대나 뭐 거기서 거기고 일본은 자기들 이 아시아 끝내 거기에 있고 미국 항공모함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하와이에 있는 것만 때려 부숴버리면은 이 일본이 동남아 다 먹을 때까지 감히 뭐 미국이 간섭하거나 미국 군대를 가지고 뭐 만주국까지 오거나 하지 못한다. 그런 계산을 하고 진주만 폭격을 하는데 그 6대의 항공모함에다가 441대의 전투기를 탑재하고 가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여러 가 말이 많은데 미국은 일본의 암호를 이미 해독했고 옳은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정가에서는. 알고 있으면서 방어를 안 했대. 좀 그 한 대 얻어맞고 한 10대 때릴 마음 먹고 그 일본에게 진주만 한 대 코피 한 대 맞고 그리고는 참전할 명분을 만들려고 얻어맞고 진짜 그 중요한 배는 뒤로 다 빼돌려 놓고 그래서 몇 대가 부서졌지만은 진주만 폭격으로 미국의 주력 함대는 하나도 안 부서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유명한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기를 잡으면서 태평양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이 전쟁이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어쩌면은 가장 그야말로 무자비한 그런 전쟁이었어요. 여기 또 뭐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섬들 이거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섬 이런 것들은 별 것도 아닌 것들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미국에 여러 데 가서 그렇게 많이 피를 흘리니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바로 본토로 가 작살 내지 그래. 그래서 섬에서 이제 싸워봤는데 사이판 전투, 이오지마 전투, 오키나와 전투 이게 전부 섬 전쟁이에요. 섬. 그런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면서 일본은 미국은 옛날도 그 지금도 그런데 그 뭘 그저 뭘 두려워하냐 하면은 그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그 육지에서 싸우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육지에 올라가면 사람이 걸어 다니거나 또 뭐 상륙할 때 너무 코피를 많이 흘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함대를 또 멀찌감치 놓고 섬에서 정하거나 있으면은 함대를 가지고 폭탄을 갖다가 그냥 융단 폭격을 다 해놓고 거의 다 죽었나 싶으면 이제 상륙하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도 그래. 그래서 미국은 해군을 양성하고 해군 안에 그 항공모함 위에 공군도 있고 육군 항공대도 해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해군이 모함이고 모체고 육군이나 뭐 공군이 다 그 배 안에서 나오는 거야. 해군 안에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무 군대나 뭐 존경하는 게 아니고 해군에서 근무했다 하면은 일단 한 점 더 따고 들어간다고. 해군이 주력 부대니까. 그래서 사이판 전투 이오지마는 뭐 별것도 없어. 유황섬이라는
그런 섬인데 이호라는 게 유황이라는 말이고 지마라는 건 섬이라 유황섬. 그것도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엄청나게 또 코피를 많이 흘리고 그런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도쿄 대공습이라는 45년도 3월 9일 10일 고 1박 2일 동안에 동경 대폭격을 하는데 그 전투기에다 폭탄을 많이 실으려고 다른 걸 다 빼버릴 정도로 그리고 그 유명한 동경 시내가 대부분의 집들이 목조 건물이에요.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폭탄 던져가지고 빵 해가지고 부서지는 그거보다 더 신나게 부서지는 게 뭐냐면요. 소위탄, 불 붙여가지고 다 구워버린다. 다. 온 집은 태워버리고 사람은 구워버린다. 근데 그 소위탄이 한 서너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백린탄이라든지 네이팜탄이라든지 이거는 한 불 붙으면요. 그 온도 2000도까지 올라가. 그리고 쇠가 녹아버려요. 그리고 이거 끈적한 게 들어붙어가지고 이 살이나 몸이나 붙으면은 비비 문질러도 불이 안 꺼져요. 그렇게 무서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독일하고 전쟁에도 썼고 베트남 전쟁에도 썼고 이제 그 제일 많이 쏟아부은 데가 동경에 퍼부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때 그 전투를 동경 대폭격 본토 대폭격 공습의 그 주인공 지휘자가 커티스 르메이라고 하는 진짜 미군 장군 중에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아예 딱 한 그 정밀 폭격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몇천 미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낮게 떠가지고 가가지고 가장 잘 보고 가장 정확한 지점을 딱 봐가지고 거기 때리고 나가도 바로 그 다음 불길을 봐가지고 그 다음 자리에 때리고 또 그 다음 자리에 때리고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동경시내를 불태우는데 고관 대작들이 있는 데가 아니고 조금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 전부 목조 건물이에요. 다다다다다다다 붙어 있는 그런 데 가서 불이 타는 걸 봐가지고 불길을 보고 그 다음 또 때리고 하니까 그야말로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동경만 그런 게 아니고 나고야, 오사카, 고베 일본의 도시 나중에 그 일본 심지어 그 홋카이도까지 도시란 도시를 안 남기고 다 때린다. 커티스 르메이라는 사람이. 그 우리에게는 별로 안 알려졌는데 이 커티스 르메이를 석기 시대로 되돌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뒤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가리켜 한국 학자들이 한 말은요, 쑥 재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석기 시대만큼이나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전부 잿더미를 만들어서 다 탔는데 그 이후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식물이 쑥이라는 거예요. 쑥. 그래서 이 사람은 쑥을 재배하려고 일본 땅을 그냥 초토화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쑥이 올라오는 거 그거 보려고 이렇게 했나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이제 좀 소문이 원래 민간인들을 그렇게 많이 태워 죽이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그 여론에 있어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던 모양인데, 근데 일본이 너무 그 사이판 전투나 이오지마 전투나 이런 섬에서 전투하면서 너무 미군이 많이 죽고 너무 악질적으로 그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인 지역에다가 불지르는 소위탄을 그렇게 쏟아붓고 해도 커티스 르메이 장군에 대해서 여론이 나빠지기는커녕 인기가 하늘을 치솟게 돼요. 자, 이 사이판 전투라는 전투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이판 전투는 언제냐면요, 1944년도 그러니까 45년 그 해 전이 한 해 전에 6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 28일간 전투를 했는데
3,449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판 전투 다음에 그 유명한 이오지마 전투가 그 해방되는 그 해, 다시 말하면 45년도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는요 6,821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섬 하나 그거 빼앗아 봤자 아무것도 아닌데, 미국에서 이제 그거 섬 하나 빼앗는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 어떡하냐 할 정도로 괜히 그 일본 사람들은 그 가능하면 미군 부대가 본토에 오지 못하고 바깥에 어떤 섬에서 싸워서, 일단 미군들이 그야말로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도록 무시무시한 전쟁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다는 것을, 일본은 자기들이 패배한다는 거,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국민들을 그렇게 막 희생시키고, 미국이 항복할 때 항복하더라도 최대한 코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항복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 한 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바꿔 보세요. 화면을. 동경 시내가 그 소위탄 갖다 퍼부었을 때 이렇게 진짜 석기시대, 진짜 쑥이나 날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되게 이렇게까지 두드린 거예요. 그저께 제가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두드려 놓은 거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화상의 고통이 제일 심하다 하거든요. 화상. 여러 가지 이제 참상이 많이 있지만은 자상이라고 칼에 찔리거나 베이거나 하는 그런 거는 오히려 덜 아픈데, 그 피부가 가장 신경이 민감한 말초 신경 그런 곳에 그 불이 닿아가지고, 불은 닿으면요 좁은 면적이 닿지 않고 제법 넓은 면적을 피부가 닿게 되면은 최고의 고통이 화상이라는데,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고, 이게 지금 45년도 3월 9일, 10일 그 이틀 동안에 있었던 동경대 폭격인데, 그때 일본 동경 시민들의 3분질이 죽었어요. 원자탄 때보다도 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가난한 노동자들이, 조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대체로 봐서 그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 조선인들도 10,000명 이상이 그때 도쿄대 폭격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고야 폭격, 오사카 폭격, 고베 폭격 하면서 막 일본 전역의 도시란 도시는 그 미국에서 얼마나 그 일본에 대해서 일을 갈았냐면요, 일본 도시 이름을 갖다가 전부 미국 도시군으로 바꿔요. 지도를 펴놓고 도시마다, 여는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워싱턴 같은 곳이다 하고 워싱턴에 써요. 도쿄 같으면은, 그 나고야 같으면은 이제 LA 같은 곳이다. 그래서 LA라고 쓰고, 도시를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특성을 알아가지고 지도를 그려놓고 그렇게 폭격 계획을 해가지고 도시 한 개도 안 남기고, 그 동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도시 이름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도시 항구 도시 한 개만 남겨놨어요. 한 개만 남기고 다 작살내니까 일본에서 뭐라고 계산하냐면요, 항구 한 개 남기는 것은 미군이 나중에 다 이기고 나서 자기들 배가 그 항구에 접안하려고 이 도시는 남기는가 보다 하고, 일본에서 거기가 피난처다 하면서 그곳으로 엄청난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많이 모였을 때 미국 폭격이 가서 작살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을 초토하는데,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이제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도 항복 안 해요. 그래도 항복을 안 합니다. 그 포츠담 선언에서 무조건 항복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무조건 항복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항복할 생각을 하냐 하면은 그 1945년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원자탄 떨어졌을 때도요, 일본 그 조야 정계에서나 일본 사회에서 원자탄이 뭔지 몰라요. 맞아본 적도 없고, 아직까지는 맞은 사람들 경험도 없고, 신문 보도 이런 것도 뭐 정확하게 보도도 잘 안 되고 뭐 잘 몰라. 아직은 뭘 얼마나 맞았는지 피해 이런 거 조사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 뭐 좀 특수한 폭탄이 뭐 떨어지는 것보다 뭐 그런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 소련이 대1 선전포고를 합니다. 8월 8일에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탄 떨어졌는데, 그것만 해도 끔찍한데 일본이 듣기로 가장 끔찍한 것은 원자탄은 잘 모르겠고 소련은 알잖아요. 왜? 소련이 독일을 작살냈거든. 독일을 작살낸 걸 볼 때에 일본이 독일이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지 알잖아요. 동맹국이니까. 그런데 그 러시아, 소련에게 독일이 깨졌는데 그 독일이 대일본 선전포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고 바로 그 8월 8일에 대일본 선전포고를 한 그 다음 날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또 원자폭탄 또 떨어져요. 그 오늘 며칠이야? 8월 13일이잖아요. 13일 이쯤 될 때는 일본 천황과 함께 그 땅굴을 11km 정도나 파고 들어간 대본령, 일본 전쟁, 태평양 전쟁 전체를 총지휘하는, 통관하는 그 대본령에서 이제는 도쿄 대공습, 나고야 대공습, 오사카 대공습, 고베 대공습,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포, 그리고 일본 전국토 도시는 다 파괴되고, 그리고 소련이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자. 바로 그 다음 날에 통보를 합니다. 우리 포츠담 선언에서 한 대로 항복하겠다는 뜻을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그는 일본이 원자폭탄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원자폭탄이 더 있는가 싶어 무서워서 이제 손들었다 뭐 행복했다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요. 원자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도 개념 자체가 정리가 안 돼요. 왜 일본이 그때 항복을 했냐 하면은 뭐 이 이야기가 오늘 핵심이야. 옛날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 적이 있어요. 이걸 이제 보복을 하려고 할 텐데, 만약에 미국하고 싸우는 것도 이렇게 힘에 겨운데 그 독일까지 작살낸 러시아, 소련 군대가 지금 한반도까지 진주했다는데, 아시는 대로 8월 8일 같으면요, 8월 9일, 10일, 11일, 8월 9일, 10일, 11일, 12, 13, 14. 그러니까 6일 전쟁에 참여하고, 전성국이 돼가지고, 태평양 전쟁 전성국이 돼가지고, 한반도를 북쪽하고 남쪽, 일본, 미국하고 소련이 나눠 가진 거거든. 6일 참여하고. 근데 일본이 왜 그 손을 항복했냐 하면은, 만약에 소련 군대가 일본 본토에 하다못해 홋카이도라도 발을 딛는 날에는 반드시 옛날에 설욕전을 벌일 것이고, 그리고
천황제가 끝나버린다. 저 러시아는 이미 볼셰비키 혁명을 해가지고 왕을 없애버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없애버린 소련 오랑캐가 오면은 일본 천황이고 뭐고 왕정이고 다 날아가 버리고 러일 전쟁에서 패배한 걸 설력하려고 덤비면은 그때는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소련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 본토를 짓밟히는 것보다 미국에게 손들고 마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손들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가장 그렇게 된 사실에 대해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백범 김구 선생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좀 더 소련 군대가 북한 땅에 발되기 전에 항복하든지 하지 그래. 소련 군대가 한반도 발을 떼고 나서 지금 하필 지금이냐 하고 김구가 피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구 같은 분은 뭐 고대 오래된 그 시대 사람이라도 세계 정세를 읽어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뭐 그냥 뭐 일본이 손들었단다 막 얼씨고 좋다. 여러분, 8월 15일 날 정오 한 12시 정각에 일본하고 한국 시간이 같이 가니까 그 천황이 그 항복한다는 그 항복이란 말은 뺍니다. 전쟁을 중지한다. 전쟁을 중지한다는 항복이란 말을 왜? 천황은 신이기 때문에 신은 항복이 안 돼. 전쟁을 중지한다는 걸로 그렇게 방송이 나갔는데, 방송이 나갔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8월 15일은요 몰랐습니다. 그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방송이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8월 15일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극히 몇몇 사람만, 여운이 형하고 몇몇 사람만 알았고, 실제로 알게 된 그 이튿날 16일쯤 돼가지고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래 될 때 그 일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조선 땅에 있던 일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은 살아서 일본 땅에 돌아가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가지고 뭐 길바닥에 나와 앉아서 무릎 꿇고 줄 맞춰 앉아가지고 한국인들이 안 밟혀 죽으려고 그렇게 뭐 그 비굴하게 겸손하게 뭐 그렇게 했다는데, 그 한 사람도 한국 사람이 보복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뭐 일본으로 귀국 못하면 맞아 죽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고이 보내줬다는 거예요. 고이. 그 당시에 그 도쿄 대공습 때에 하룻밤 사이에 1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4만 명 정도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화상을. 그 소위탄 같은 폭탄을 들어 퍼부으면은요, 그야말로 뭐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물에도 그 포탄이 떨어지면은 불이 안 꺼지고 그 물 위에서 불이 그냥 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안에 가서 쌈겨서 다 죽었다는. 물에 강물에 들어가 안 돼. 바다에 들어가도 안 되고.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 살아남을 기회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전쟁에서 이긴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그 전쟁의 트라우마, 그래서 그 불에 그 자기들이 던진 폭탄에 그 불 구덩이에서 익어서 죽어가는 그런 일본 사람들 떠올리기만 해도 밥을 못 먹고 막 토하고 이런 끔찍한, 인류 역사상 가장 지옥 같은 전쟁이 그 도쿄 대공습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일본 제국 해군 항공대가요 2,9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미시비시에서 A6M이라고 하는 제로센이라고 하는 그런 폭격기 이런 걸 만드는데 한 30만 대 정도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 당시에 이런 물론 뭐 지금처럼 그렇게 고급 전투기는 아니고 엉성하긴 하지만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미국은 얼마나 미국이 30만 대, 미국이 얼마나 많으냐? 항공모함 7대에다가 1942년도 한 해만 해도 전투기를 47,000대나 만들어 운용을 했고 1944년도는요 96,000대의 전투기를 생산했어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에 미국이 총 생산한 전투기가 30만 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전쟁이고 그야말로 우리는 뭐 소식을 모르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뭐 해방됐다 이것만 알지 실제로 미국하고 일본이 싸웠던 그 태평양 전쟁은 이거는 뭐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하고 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소위탄 중에 그 목표물을 불태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폭탄들인데 그 폭발력보다는 그 넓은 지역에 불이 퍼져 나가는데 그 불이 엄청난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 백린탄이라고 하는 것도 그 공기와 접촉하면은 불이 붙는 그런 굉장히 높은 온도로 끈적끈적한 기름하고 함께 달라붙어서 화상을 입히는데 물을 뿌려도 절대 안 꺼진다는 거예요. 백린탄이. 그다음 테르밋이라고 하는 알루미늄 가루와 산화철을 혼합해 가지고 만든 그런 또 테르밋이라는 또 폭탄이 있는데 2,000도 이상의 초고온을 만들어내고 네이팜탄이라고 또 젤리처럼 끈적끈적한 그런 불 붙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쏟아붓는데 이런 폭탄들은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든지 일본 도쿄 대공습이나 일본 대도시 공격 그리고 베트남 전쟁인데 그렇게 많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그때 어떻든 그 해방을 맞이하긴 했지만은 일본이 그 이후에 다시는 전쟁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놨거든요. 미국이 이겼다 손쳐도 미국이 정말 학을 뗀 거예요. 일본을 싸워보고. 이 나라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날은 이거는 뭐 독일 사람들 더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헌법도 그 전쟁은 못하는 나라로 만드는데 아베 신조라는 사람이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에는요 보수 중에 그 옛날 전쟁의 끔찍한 참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절대 일본은 전쟁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조금 뭐 이를테면 진보라 할까요? 뭐 진보인지 그 뭔지 모르겠는데 호전적인 어떤 구급한데 또 호전적인 사람들은 일본 반드시 전쟁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켜보는 전쟁이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지구 전쟁, 후티 반군과 전쟁,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전쟁, 뭐 이런 전쟁이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엊그저께 태국하고 또 캄보디아가 또 붙었어. 그래 하면 이제 누가 돈 버느냐면요. 미국의 무기장에서 돈 법니다. 미국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지구촌에 전쟁이 몇 개 일어나야 무기가 빨리 팔려나가. 재고가 좀 쌓여 있는데 안 팔려나가니까 어떻든 전쟁을 좀 붙여놔야 무기가 팔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하고 특히 교회가 깨어서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 선동에 놀아나면 안 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전쟁을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뭐 우리가 수해 이후에 조금 청소하고 조금 복구하고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지난 7, 80년 동안 정말 우리가 석기시대 같은 땅에서 어떻게 어떤 정성으로 피눈물로 이렇게 나라를 갖고 왔는데 여기다 폭탄을 던지다니. 또 우리가 아니고 만약에 북한도 그 어렵사리 제재 받아가면서 그 독재 밑에서 숨도 거기 못 쉬고 고생하면서 그만큼 일고 나는데 그걸 남북이 전쟁한다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생각이 있는 민족 같으면요, 미국이 부추기거나 누가 부추기거나 소련이 뭐 시비를 걸거나 누가 하는 간에 전쟁으로 가지는 않아야 돼. 저는 지금도 그 2차 대전 이후, 1차 대전도 그렇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전쟁만 보더라도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하고 지금 가자지구 전쟁 참상을 제가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우리 상상을 넘어섭니다. 오늘 지금 영상을 내보내려고 하다가 영상 시스템이 좀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없다 손쳐도 동영상을 내보내면 저작권 시비로 우리 채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영상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 에스라하우스 홈페이지에 역사와 미래라고 하는 방에 그 도쿄 대공습이라는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한 48분 정도 되는 내용인데 어차피 지금 동영상 여기다가 올려서 중계를 하게 되면은 생방송 나가면은 또 바로 경고장 날아오고 우리 계정이 폐쇄되고 이제 이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신 다음에 제가 아무리 설명해봐도 우리나라 젊은 역사학자들이요 역전다방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역전다방,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송이라. 그래 역전다방이야.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송인데 이 4명, 5명 정도가 진짜 젊은 학자들이야. 나이가 한 40대, 50대밖에 안 되는데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동영상 읽어보면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우며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며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인데 오늘 길게 하지 않고 이 정도 말씀드리니까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에스라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역사와 미래 방에 올려놨습니다. 도쿄 대공습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보면은 이어서 그 역전다방 젊은 역사학자들이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송 그 시리즈가 쭉 나와 있는데 한 4, 50개 될 겁니다. 한 1시간짜리 정도가. 근데 이분들이 방송하는 걸 보면은 진짜 전문가들이에요. 진짜 그 방면에 아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준비해가지고 밀도 있는 그런 강의를 하는데 제가 혼자서 그 여러 학자들 이야기 다 전할 수가 없고 그 방송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그분들이 그 방송하면서 책도 가끔 소개하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악한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이 전쟁이고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 전쟁이며 비극 중에 가장 비극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땅에서 전쟁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전쟁을 하면은 자기는 살고 남이 적이 죽을 줄만 생각하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전쟁을 끝없이 해왔습니다. 전쟁하지 않는 때는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열전과 냉전은 끊어지지 않는 연속적인 전쟁 준비와 전쟁 실천으로 점철되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땅에서도
역사상 가장 좁은 면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된 그런 한국 전쟁이 있었는데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어리석고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과 모든 학자들과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8월 15일에 가까운 주일을 8.15 광복절 기념 예배를 보통 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잠언 이야기가 또 시작되면은 안 끊어지고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전도 아가서 그렇게 하면 이제 구약이 거의 다 끝나게 되고 뭐 잠언은 그 31장까지밖에 없으니까 한 10번 정도 설교하면은 끝날 것이고 전도서도 뭐 한 3번, 4번 하면 그러니까 16번 앞으로 20번 안에 20번이면은 30, 20일 한 달 정도면은 나요? 두 달 정도면은 구약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구약 중간사 같은 경우는 하루 오후나 둘 오후에 특강으로
돌려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올 연말쯤 되면은 가을 바람이 불어올 때쯤에는 아마 신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